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준비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게 될 정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값,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 나올 거예요. 삼각함수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등학교라고 하면 구구단 같은 경우입니다. 구구단 우리가 2 곱하기 3은 6이다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뭔가 계산을 통해서 나오진 않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하게 될 이 삼각함수 값도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표현이 돼야 될 겁니다. 익숙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럼 삼각함수가 무엇인고 하니 일단 정의부터 보자면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삼각비하고 좀 달라요. 자, 어떤 원이 있어서 x축, y축 원이 하나 있다고 치시죠.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원이라고 할게요. 반지름이 r인 이러한 원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랬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은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r제곱이죠. 이때 어떠한 동경이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때 하나의 동경, 이 동경이라고 합시다. 이 동경이 가지고 있는 각 여기죠. 여기 이 시초선으로부터 반시계 방향. 자, 이 각을 세타라고 둘게요. 뭐 어떤 이 좌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점의 좌표를 편의상 x, y라고 볼게요. 즉, 이 동경이 나타내는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이때 각을 세타로 표현할게요. 자, 그래 이때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이 동경이 가지고 있는 반지름분의 y 좌표를 보고 사인 세타라고 해요. 이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을 읽어라 라고 한다면 자,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읽어라 라고 한다면 반지름분의 x좌표, 즉 이 동경이 가지고 있는 반지름과 x좌표를 사용해서 표현하겠다는 뜻이에요.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이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을 계산하라 라고 한다면 x좌표분의 y좌표, 이것에 이 x, y가 나타나는 이 동경은 x좌표분의 y좌표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바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정의면 정의. 자,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 다음 강에서 우리가 이 관계식을 주로 이용할 텐데 우리가 삼각함수 값을 계산할 때도 이 관계를 이용해 두면 조금 편할 때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이용할게요. 이때 특별하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이 된답니다. 왜냐면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고요. 사인 세타가 r분의 y입니다. 자, 그러면 분자분모에 r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면 탄젠트 세타와 같은 표현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변형이라고 볼게요.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표현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 특별하게 사인 제곱과 사인 세타를 제곱한 것과 코사인 세타를 제곱한 것.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사인 세타의 제곱을 어떻게 쓰냐면요.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씁니다. 이게 사인 세타를 제곱했다는 뜻이에요. 얘도요. 코사인 세타를 제곱한 거 이렇게 쓰죠. 이 값은 항상 1이 나옵니다라는 거예요. 1이 나오더라. 자, 왜냐면 사인 세타가 r분의 y죠. 그것을 제곱하고요.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였죠. 그것을 제곱해서 정리해보면 얘는 r제곱분의 x의 제곱이고요. r제곱분의 y의 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x의 제곱. 그래서 r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인데 특별한 이 원의 방정식이 r제곱, x제곱과 y제곱 합하면 r제곱 나오죠. 이게 지금 r제곱 나오죠. 그래서 r제곱분의 r제곱에서 1이 항상 나오더라는 거예요. 즉 기본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질. 탄젠트 세타는요. 여기 있을까요? 사인 세타는요.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요.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요. x좌표분의 y좌표. 그리고 첫 번째 탄젠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되고요. 사인 세타를 제곱한 값,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를 제곱한 값,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 나온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한 바퀴 안에서 각각의 동경이 가지고 있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을 우리는 계산해낼 겁니다. 10도에 대해서, 20도에 대해서, 30도에 대해서, 뭐 25도에 대해서, 뭐 37도에 대해서
이 한 바퀴 안에서만 계산하면 우리가 그 다음 뭐 0부터 0도부터 360도 사이에서만 계산할 수 있다면 370도는 어차피 10도하고 똑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0도부터 360도 아래에서 이 값을 읽는 연습을 지금 할 겁니다. 그게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런데 자, 보세요. 혹시라도 만약에 원이요. 반지름이 5인 원이 있다고 칩시다. 반지름이 5인 원 위에 4,3이 있겠죠. 이 원의 방정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25니까 4,4가 이 원에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각이 가지고 있는 세타는, 이 동경이 가지고 있는 세타는 여기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이 원을 한 반지름 10짜리로 켜볼게요. 반지름 10짜리로 켜보면, 반지름 10으로 켜보면 여기는 10이고요, 10이고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고요. 그러면 이 4,3을, 이 각도를 그대로 만약 연장한다고 치면, 이 동경을 그대로 연장하면 각도는 유지되죠. 그럼 얘는 이 원이 반지름 5짜리 원인데 반지름 10짜리 원으로 바뀌었으면 이 좌표도 8,6으로 2배가 될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 작은 원에서 사인 세타를 읽어보면 반지름, 요 반지름 5죠. 그 다음에 y좌표 3이죠. 근데 큰 원에서 읽어보면 사인 세타, 각도는 동일하죠. 반지름, 이 큰 동경이 가지고 있는 반지름이 10이죠. y좌표 6이죠. 어쨌거나 각도가 유지되면 반지름이 5인 원에서 표현이 되든 반지름이 10인 원에서 표현이 되든 그 값은 5분의 30분의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작은 원을 생각하든 큰 원을 생각하든 어쨌거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동일할 거니까 코사인도 탄젠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편하게 반지름을 얼마로 잡아두면 편하겠습니까? 반지름을 1로 잡아두면 편할 거예요.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생각하면 사인 세타는 바로 무엇만 읽으면 돼요? 그것에 그냥 y 좌표만 읽으면 돼요. y 좌표만. 코사인 세타는 무엇만 읽으면 됩니까? x 좌표만 그냥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를 읽어내면 되겠고요. 즉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이 1인 원에서 x 좌표, y 좌표를 읽는 방법. 그리고 탄젠트는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사인 세타는요 어쨌거나 무엇에 관여하냐면요 y 좌표에 관여하게 됩니다. y 좌표에서 사인 세타는 y 좌표, 높낮이. 사인은 높낮이를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반지름분의 y 좌표인데 반지름 우리가 1로 가져갈 거니까요. 코사인 세타는요 x 좌표에 관여를 한다. 좌우 좌표, x 좌표. 반지름분의 x 좌표인데 어쨌거나 우리는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외울 거니까요. 반지름 1인 원에서 외울 거니까 x 좌표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나중에 물론 원이 고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원 딱 정해줄 수도 있어요. 반지름 5인 원에서 생각해라. 반지름 7인 원에서 생각해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값은 반지름 1인 원에서 읽을 겁니다. 그럼 탄젠트 세타는 무엇이냐? x 좌표분의 y 좌표란 말이죠. 근데 특이하게도 얘가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두 개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세요. x-0분의 y-0이 이 두 점의 기울기죠. 얘가 특이하게도 x분의 y가 돼서 탄젠트 세타와 같은 표현을 해요. 자, 탄젠트 세타는 여러분들 기울기를 생각하세요. 탄젠트 세타는 원점과 연결했을 때의 기울기가 바로 탄젠트 세타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탄젠트 세타는 일단 잠시 놔두고요. 사인 세타만 먼저 읽는 연습하겠습니다. 사인 세타. 선생님 아까 0도부터 360도, 즉 이제부터는 파이라고 쓸게요. 0부터 2파이 아래에서의 값을 우리가 모두 읽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값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자주 나오는 값,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값,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값만 읽을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이 동경 0이고요. 0. 지금 동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동경. 그 다음에 이 동경 30도 6분의 파입니다. 이 동경 60도 3분의 파이죠. 이 동경 그러면 쉬운 동경부터 먼저 연습할게요. 쉬운 동경부터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어디였을까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 2파이. 자 여기에 대해서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자, 이 파이에 대해서 사인 값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인 값 무엇을 읽기로 했죠? y좌표 읽기로 했죠. 자, 요것의 y좌표 얼마입니까? 요것의 y좌표 여기 1,0입니다. 여기 1,0. 여기 1,0이에요. 이 좌표. 이 반지름
반지름 1인원입니다. 자, 이게 y좌표 0이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이것의 y좌표를 보세요. 이것의 y좌표 0,1이잖아요. 이거 1입니다. 1. 그 다음에 이것의 y좌표를 보세요. y좌표 2점의 y좌표 0이죠. 0. 마이너스 1,0이니까요. 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사인 2분의 3파이. 이런 y좌표를 보세요.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 0이죠. 사인 파이 0, y좌표니까.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입니다. 사인 2파이. 사인 2파이는 어차피 다시 0하고 동일하죠. 요놈의 y좌표를 보세요. 요거 0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코사인 값 읽을게요. 코사인 0,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파이, 코사인 2분의 3파이, 코사인 2파이 읽을 겁니다. 자, 무엇을 읽냐면 바로 요놈의 x좌표 읽으세요. 이 0이죠. 아, 1이죠. 1,0. 1. 요놈의 x좌표 읽으세요. 0이죠. 요놈의 x좌표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요놈의 x좌표 읽으세요. 0, 마이너스 1, 0이죠. 코사인 2파이. 이것의 x좌표 읽으세요. 1이죠. 이게 바로 코사인 값입니다. 탄젠트 값을 읽겠습니다. 탄젠트 값. 그럼 탄젠트 0, 탄젠트 2분의 파이, 탄젠트 파이, 탄젠트 2분의 3파이, 탄젠트 2파이. 자, 탄젠트는 기울기라고 했어요. 자, 얘의 기울기. 요것이 원점과 연결돼서 기울기 0이죠. 그 다음에 요것의 기울기. 자, 완전히 똑바로 수직되어 있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없습니다. 기울기 없어요. 탄젠트 2분의 파이 특별 기울기가 안 나옵니다. 탄젠트 값이. 자, 이것의 파이의 탄젠트. 얘 연결했을 때 기울기 0이죠. 0. 탄젠트 2분의 3파이도 얘랑 연결했을 때 기울기 없죠. 탄젠트 2파이. 다시 얘랑 원점 연결했을 때 기울기 0이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 즉, 동서남북. 즉, 90도 간격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킬게요.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서도 기본. 자, 그런데 이제 이 각도를 선생님이 30도 간격으로 나누겠습니다. 30도 간격. 도로 따지면 30도 간격. 자, 호도법을 쓸게요. 호도법. 여기가 6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3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3분의 2파이고요. 여기가 6분의 5파이고요. 여기가 6분의 7파이고요. 여기가 3분의 4파이고요. 여기가 3분의 5파이고요. 여기가 6분의 11파입니다. 여러분들 이 각도를 읽을 때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이 x축에 가깝게 있는 x축, 이 x축에 가깝게 있는 얘 4개는 모두 6분의 파이로 표현이 돼요. x축에 가깝게 있는 요 4개 각도 다 6분의 1파이, 6분의 2파이 기하분수 표현되는 것 중에서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6분의 6, 6분의 7 이거 기하분수죠. 그 다음에 6분의 8, 6분의 9, 6분의 10, 6분의 11 얘가 기하분수죠. 6분의로 표현되는 기하분수 4개가 바로 6분의 1, 6분의 5, 6분의 7, 6분의 11파입니다. 그러면 이 x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각도 요거 4개죠. 즉 60도, 120도, 240도, 300도 얘가 모두 3분의 파이로 표현돼요. 3분의 파이 3분의 1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3, 3분의 4파이 기하분수 3분의 5파이 3분의 1, 3분의 2, 3분의 4, 3분의 5 자, 요렇게 표현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각도의 표현도 호도법을 이제 자꾸 계속 쓸 거니까요. 이 한 바퀴에서의 호도법의 표현, 각도 특수각이라고 합니다. 다. 특수각은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인값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각도 3번 더 할게요. 가운데 이렇게 45도, 135도, 225도, 315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 4분의 파이짜리입니다.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4분의 5, 4분의 6, 4분의 7, 4분의 1, 4분의 7, 기하분수 4분의 1, 4분의 7이 다 이 중간각도예요. 4분의 1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인값만 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인값만. 그럼 사인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했는데 이제 6분의 파이, 4분의 1파이, 3분의 파이 6분의 1파이, 4분의 1파이,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라고 쓸게요.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요 각도 3개에 대해서
이 각도 3개에 대해서 사인값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인값 y좌표, y좌표. 자, y좌표는 요것을 맞추고 점점점 위로 올라가죠. 점점점 위로. 이거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읽을게요. y좌표는요, 이 3개만 비교하세요. 이 3개만. 그리고 이 3개만 비교하세요. 3, 4분면에서 이 3개만 비교합시다. 4, 4분면에서 이 3개만 비교합시다. 사인값, 코사인값은요, 모두 다 2분의 1이나 2분의 루트 2나 2분의 루트 3 중에서 하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은요, 물론 부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꼴 자체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3개 꼴 중에 하나예요. 3개 꼴 중에 하나. 자,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양수일 거예요. y좌표가 위로죠. 이 x축 위로 조금씩 올라가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사인 값이요, 얘가 2분의 1이고요. 3개 중에 가장 작으니까 2분의 1. 그 다음 얘는 사인 값이 4분의 1파이의 사인 값. 사인 4분의 1파이는 2분의 루트 2라고 읽고요. 얘는 우리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읽을 겁니다.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 이 모양새만 기억하세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요렇게 3개만. 그러면 이 3개를 봅시다. 이 3개는요, 얘가 2분의 1이고요. 얘가 2분의 루트 2고요. 얘가 2분의 루트 3일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니까요. 점점점 올라가니까. 그럼 얘를 비교해보면 얘의 사인 값은요, 일단은 밑에 있으니까 음수입니다. y좌표가 밑에 있으니까 음수인데 점점점 밑으로 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고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요, 요것도 이 3개를 비교해보면, 얘 중에서 얘는 제일 밑으로, 일단 다 음수입니다. 음수로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많이 내려가 있고요. 얘는 음수로 중간 정도, 2분의 루트 2 정도. 얘는 마이너스긴 하지만 조금 2분의 1. 이 절대값을 비교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1 루트 2 루트 3, 1 루트 2 루트 3, 1 루트 2 루트 3. 이 절대값의 크기를. 즉, 위로 많이 올라가 있느냐,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느냐, 또는 위로 조금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밑으로 조금 내려가 있느냐 따라서 2분의 1이냐, 2분의 루트 2냐, 2분의 루트 3이냐, 그 3개를 결정하세요. 코사인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값이요. 자, 그럼 코사인 값은 좌우로니까 x좌표입니다. x좌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많이 갔느냐, 적게 갔느냐, 왼쪽으로도 많이 갔느냐, 아니면 적게 갔느냐, 그것을 보세요. 자, 이 3개를 볼게요. 이 3개를 보면 얘는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 있죠.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얘는 한 중간쯤. 이 3개 중에서 얘는 조금 가 있죠. 오른쪽으로 얘가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값입니다. 지금 코사인 6분의 8이면요,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많이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예요. 얘는. 그럼 얘는요, 일단은 오른쪽으로 가 있죠. 일단 오른쪽으로 적당히, 이 3개 중에서는 중간이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 얘가 적당히, 얘는 조금, 얘는 적당히, 얘는 많이라고 표현을 쓸게요. 그럼 얘는요, 코사인가 오른쪽이죠. 일단 오른쪽으로 조금밖에 안 와있죠. 오른쪽으로 조금이니까요. 이렇게 해요. 자, 그럼 얘 3개를 비교해볼게요. 얘는요, 일단은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조금이죠. 2분의 1. 얘는 왼쪽으로 일단 3개 중에서 왼쪽으로 가 있으면 3개보다 왼쪽에 가 있어요. 일단은 왼쪽으로 중간만큼 적당히 있어요. 2분의 루트 2. 그럼 얘는요, 코사인 값이 왼쪽으로 많이 가 있죠. 왼쪽으로 많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한 바퀴 안에서의 이 값들의 사인 값, 코사인 값을 읽는 방법이고요. 사인 값, 코사인 값 다 이렇게 나옵니다. 동서남북만 빼고요. 동서남북은 가장 기본이니까 뭐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 사인 값 0, 코사인 값 1, 사인 값 1, 코사인 값 0. x좌표, y좌표 꼭 이 사인의 정의를 기억하세요. 정의를. 자, 그럼 탄젠트를 읽겠습니다. 그럼 탄젠트는요, 오히려 좀 더 편할 거예요. 탄젠트는 이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은 모두 다 이 동서남북을 빼면 모두 다 루트 3분의 1이나 루트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탄젠트는 우리가 기울기라고 했어요. 기울기만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기본이 이 3개를 비교해보면 자,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얘가 1입니다. 얘가 1. 그래서 중간 기울기는 1이고요. 얘는 좀 완만하죠. 일단 양수긴 양수입니다. 양수긴 양수인데 완만해요. 그러면 루트 3으로 이게 완만하다. 얘는 적당하다. 얘는 급격하다는 표현을 써볼게요. 기울기. 얘는 양수고요. 완만합니다. 루트 3분의 1.
얘는 양수고요. 일단 기울기 양수죠. 양수인데 중간적도 적당합니다. 1. 얘는 탄젠트 값 1g을 한다면 양수긴 한데 급격하죠. 그럼 루트 4.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개. 요것. 즉 3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탄젠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얘는요. 일단은 원점과 연결했을 때 음수죠. 감소. 음수로 완만합니다. 그럼 루트 3분의 1. 얘도 음수죠. 음수. 그렇지만 적당히 마이너스 1. 얘도 기울기는 음수죠. 음수 급격하죠. 그죠? 루트 4. 요렇게 탄젠트 값을 읽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가면서 요 각에 대한 이 각, 특히 요 특수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이 도형에 대한 이해, 특히 여기죠. 이 도형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이미지화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서 3분의 2파이 여기구나. 이것의 코사인 값은, 사인 값은, 탄젠트 값은 얼마구나. 완전히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완전히. 거기에 조금은 어렵겠지만 여기다가 조금만 추가할게요. 조금만.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당장은 이 값을 안 해도 좋습니다만 나중에 삼각형의 이제 활용편에서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값이니까요. 이 값을 좀 추가해서 좀 기억을 할게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데요. 삼각함수의 값은 거기에 조금 어렵겠지만 요거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몇 도냐면 15도 값이요. 75도 값이요. 105도 값이요. 165도 값이요. 195도 값이요. 255도 값이요. 285도 값이요. 345도 값. 12분의 1파이, 12분의 5파이, 12분의 5파이, 12분의 7파이. 다 12분의 몇 파이로 표현되는 것들입니다. 12분의 몇 파이로 표현되는 것들. 자, 요것에 대한 사인하고 코사인만 읽을게요. 이 초록색 각도에 대한 사인하고 코사인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모두 다 모양새가 4분의 루트 6, 루트 2의 꼴로 나올 겁니다. 여기가 더하기일 수도 있고요, 빼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부어도 플러스 부어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부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인값, 일단 요놈할게요. 일단 사인값은, 요놈에 대한 사인값은 일단은 사인값 y좌표입니다. 얘는 일단 양수의 y좌표. 그리고 4분의 루트 6, 루트 2인데 얘하고 얘 두 개 비교해보세요. 얘는 조금밖에 안 올라가 있죠. 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얘는 올라가 있긴 하는데 양수이지만 조금밖에. 그래서 루트야 루트의 차로 표현되고 얘의 사인값이. 그럼 얘의 사인값 볼게요. 그럼 얘는 일단 양수죠. 4분의 루트 6, 루트 2인데 양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얘는 합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얘의 사인값 한번 읽어볼게요. 얘의 사인값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 있죠. y좌표니까 얘는 일단 음수입니다. 4분의 루트 6, 루트 2. 음수인데 밑으로 조금 내려가 있죠. 조금이 바로 루트 6과 루트 2의 차로 표현되는 조금은 차로. 그 다음에 얘는 밑으로 조금이요 많이요. 많이 내려가 있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인값, 코사인값 읽는 거예요. 코사인값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얘는 코사인값, 얘는 코사인값 읽어보면 얘 코사인값 일단은 왼쪽으로 가 있죠. 마이너스입니다. 4분의 루트 6, 루트 2인데 왼쪽으로 얘 두 개 비해서 얘는 왼쪽으로 조금밖에 안 가 있죠. 그래서 차로 표현이 되고요. 얘는요 왼쪽으로 가 있죠. 왼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6과 루트 2의 합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 지금 코사인 읽을 겁니다. 탄젠트 값은 여러분 안 읽으셔도 돼요. 왜냐면 코사인하고 사인을 알면 탄젠트는 당연히 알 수 있게 되니까 굳이 탄젠트까지는 이 초록색 각도는 기억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12분의 몇 파이짜리들은. 그냥 사인하고 코사인만 일단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부담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삼각함수 응용편, 즉 활용편 하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때만 일단 그때 다시 한번 외우세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 12분의 몇 파이짜리를 못 외우셔도 좋으니까 최소한 이 3분의 몇 파이, 4분의 몇 파이, 그러니까 6분의 몇 파이, 4분의 몇 파이, 3분의 몇 파이짜리들은 완전히 그냥 툭 치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사인 6분의 7파이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숫자를 꼭 하시고 수업을 계속 지금 이어주시기 바래요. 자, 이거 좀. 자, 그럼 문제 풀면서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7번에 보면
150도에 사인 780도를 계산하래. 자, 780도는 몇 도가 똑같죠? 720도가 똑같으니까 결국 얘는 사인 60도가 똑같을 거예요. 사인 60도가 바로 얘죠. 사인 3분의 파이. 자, 사인 3분의 파이. 일단은 양수죠. 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셋 중에서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면 2분의 많이 루트 3. 자, 이렇게요. 자, 나머지 값들도 모두 자, 그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227번부터 보면 이제 특이하게도 사인 세타가 양수고요. 자, 코사인 세타가 음수를 만족하는 그런 세타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동시에 한번 볼게요. 자, 1사분면요. 사인 값은 y좌표죠. 얘네들 모두 양수입니다. 그죠? 코사인 값 볼게요. x좌표. 모두 다 어느 쪽에 있을까? y좌표도 x좌표도 양수죠. 코사인 값도 양수입니다. 탄젠트 값. 얘의 기울기 보세요. 다 양수죠.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이 각도들은요. 모두 사인 값도 코사인 값도 탄젠트도 모두 양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모두 양수입니다. 모두. 세 개의 삼각함수가 모두 양수. 다른 10도도 20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2, 3분면 볼게요. 2, 3분면에서의 x좌표는요, 음수고요. y좌표는 양수죠. x좌표는 음수고요. 당연히 반지름 양수일 테고요. x좌표 음수고요. y좌표 양수니까요. 사인 값은 양수고요. 코사인 값은 음수일 겁니다. 그죠? 2, 3분면은 코사인 값 음수, 사인 값은 양수, 사인 값 양수입니다. 그럼 탄젠트 값은요? 당연히 기울기도 음수죠. 그래서 2, 3분면은 사인 값은 양수, 코사인 값은 음수, 탄젠트 값은 음수네요. 그럼 우리가 양수만 표현할게요. 여기는 사인만 양수입니다. 사인만. 그럼 3, 4분면은요. x좌표, y좌표가 모두 다 이런 걸로 써지죠. x좌표 음수, y좌표 음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코사인도 음수고요. 사인도 음수일 겁니다. x좌표, y좌표. 코사인, 사인. 그럼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원점과 연결해서 기울기니까요. 기울기는 양수죠. 그래서 탄젠트만 양수예요.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 탄젠트만. 그럼 4, 3분면을 볼게요. 4, 3분면은 좌표의 모양새가 양수, 음수죠. 그래서 코사인은 양수고요. 사인은 음수고요. 기울기, 즉 탄젠트는 음수죠. 감소니까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만 양수가 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세요. 여기에 올, 사, 탐, 코 이렇게 1, 2, 3, 4분면에서 양수인 것만 올 모두 사인만 탄젠트만 코사인만 올사 탄코 뭐 얼사 안코라고 뭐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올 산타코 산타의 코 올 산타코 그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편의상 외우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이 음수인 것은요. 사인이 양수. 일단 사인만 봅시다. 사인만 양수인 것은 여기죠. 1사분면과 2사분면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이 음수인 것은 코사인 x좌표니까요. 코사인 음수는 왼쪽이죠. 그래서 2, 4분면과 3, 4분면 2, 4분면과 3, 4분면이 코사인과 음수입니다. 그럼 결국은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몇 사분면이겠어요? 2, 4분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36번에서는 우리가 법소세 했던 내용을 생각해보면 루트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원칙은 사인 세타의 루트하고 코사인 세타의 루트로 따로따로 찢어지는 게 정상인데 특이하게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겼죠. 언제 그러냐면 사인 세타가 음수일 때, 코사인 세타가 음수일 때, 얘가 음수라고 한다면 음의 제곱근의 특징, 즉 i 때문에요. 허수 i 때문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사인이 음수입니다. 그럼 어디에요? 여기 밑에죠. 3, 4분면, 4, 4분면. 코사인은 음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이죠. 2, 4분면, 3, 4분면.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3, 4분면이 되겠네요. 그런 것처럼 분수 형태에서도 통상적으로 루트 사인 세타분의 루트 코사인 세타가 원칙은 루트가 한꺼번에 써지면서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는데 특이하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어요. 허수의 특징에 의해서 밑에 있는 이 사인 세타는 음수고요. 위에 있는 코사인 세타가 양수일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코사인 양수, 즉 오른쪽 x좌표 양수인 것 1, 4분면과 4, 4분면이죠. 사인 세타 음수인 것 밑에죠. 3, 4분면과 4, 4분면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4, 4분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245번에 세타가 2분의 파이서부터 파이까지 즉 이게 바로 몇 사분면을 뜻하냐면 2, 4분면을 뜻하고 있죠. 이랬을 때 사인 세타의 절대값 더하기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 이게 코사인 세타의 제곱입니다. 탄젠트 제곱 세타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에요. 여기서 이 제곱하고 루트는 사라지는데 안에 있는 제곱은 항상 제곱하고 루트 사라지고 절대값 붙이죠. 여기도 절대값 붙이죠. 여기는 이미 절대값이 붙여져 있네요. 자, 그럼 이 절대값 안에 뭐가 양수, 음수인지 봐야 되죠. 2, 3분면이니까요. 올, 싸만 양수입니다. 얘는 양수고요. 얘는
음수고요. 얘도 음수죠. 그러니까 양수의 절대값은 그대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음수의 절대값은 부호를 바꿔야 되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얘도 이렇게 지금 절대값을 우리는 풀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253번입니다. 아까 우리가 기본적인 특수각에 대해서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짜리의 특수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과 탄젠트 값을 외우는데 이제는 문제에서 좀 지정을 해줘요. 253번 보면 원점과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4,3은 한 이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4,3 얘를 연결했을 때 이 동경이 가지고 있는 값은 여기죠. 대략적으로 한 100, 한 4, 50값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이루합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은 우리가 x좌표, y좌표 다 표현되어 있죠. 반지름만 알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반지름 바로요. 얘하고 이런 사이 0,0이죠. 이 0,0과 마이너스 4,3 사이 거리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수 루트 x의 빼놈의 제곱 16, y 빼놈의 제곱 9 해서 루트 25. 반지름이 5입니다. 이 원은 반지름이 5인 원이에요. 반지름이 5인 원. 따라서 사인 세타 값은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 값은요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요 원점과 연결해서 기울기 바로 x좌표분의 y좌표. 얘는 0,0이니까요. 원칙동은 x 빼놈분의 y 빼놈인데 바로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또는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가 나왔으면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해도요 코사인 값분의 사인 값, 즉 5분의 3분의 5분의 마이너스 4 해서 코사인 값이 5분의 4죠. 5분의 마이너스 4분의 사인 값 5분의 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나오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261번에 보면 자 2사분면에 P, A, B가 있답니다. 그런데 얘가 Y는 마이너스 루트 3X를 만족한대요. 그 말은 뭐 우리가 굳이 A, B라고 쓸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마이너스 루트 3A라고 쓸 수 있죠. A, 마이너스 루트 3A.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얘가 2사분면이니까요. 이 A가 음수다라는 거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음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 마이너스 루트 3a는요. 여기에 있겠죠. A, 마이너스 루트 3a. 왜냐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x 위의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좌표는 A, 마이너스 루트 3a 꼴로 써지고 이 동경이 가지고 있는 각도는 세타가 바로 여기겠죠. 원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세타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타에 대해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 읽어내랍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일단 사인하고 코사인 알려면 이번에 반을 말해야 되겠죠. 0,0이니까요. 두 점 사이 거리 루트 a의 제곱, y 뺀놈 제곱 루트 3a의 제곱, 즉 루트 4a의 제곱, 즉 루트 2a의 전체 제곱인데요. 제곱 루트 4는 절대값입니다. 근데 a가 아까 음수였죠. 음수. 근데 결국 여러분 마이너스 2라고 표현돼요. A가 음수니까요. 당연히 반지름이 마이너스가 반지름은 마이너스 2입니다. 반지름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반지름 분의 y좌표. 사이가 코사이가 반지름 분의 x좌표. 이렇게. 그 다음에 탄젠트 값 x좌표분의 y좌표. a분의 마이너스 루트 3a. 즉 그게 바로 이 이놈의 기울기를 표현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것의 기울기는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루트 3x니까요. 바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할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자, 이 내용 좀 지우고 갈게요. 자, 다음에 268번입니다. 자, 2분의 파이 세타 파이, 즉 세타가 지금 2사분면에 있다는 정보를 줬고요. 자, 사인 세타가 5분의 3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래요. 그럼 도대체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냐면 어떠한 원에서 사인 값이 이렇게 5분의 3이 나왔을까?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사인의 정의가 반지름분의 y좌표였죠.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분의 y좌표. 그리고 또 2사분면에 있는 거냐? 2사분면에. 그럼 반지름분의 y좌표가 꼴이 표현되기에 이렇게 5분의 3이 나왔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5였을 때 y좌표가 3일 수도 있고요. 반지름이 10이었을 때 y좌표가 6일 수도 있고요. 반지름이 15였을 때
y좌표가 9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어떤 원에서 생각해도 좋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반지름을 어떻게 해요? 5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반지름 5라고 했으면 이 사분면에 높이가 y좌표가 3인 이 좌표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몇 컴마 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반지름 이 원의 방정식 x제곱 y제곱 이퀄 25죠. 근데 y좌표가 3이에요. 9죠. 그럼 x제곱 이퀄 16이 되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이 사분면이니까요. 마이너스 4,3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좌표를 직접 찾으셔도 좋고요. 근데 이 내용보다는 여러분 이제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의 관계가 항상 어떻게 돼요? 사인하고 코사인 관계가 제곱해서 항상 1 나와야 되죠. 자, 그것을 되도록 이용하게 즉 사인 세타가 나왔을 때 나머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찾는 방법을 지금 하겠어요. 즉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합해서 1 나와야 되니까 지금 사인 세타가 5분의 3은 나와있죠. 그럼 여기는 제곱하니까 5분의 3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퀄 1이에요. 즉 코사인 제곱 세타는 25분의 9 넘어가면 25분의 16이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양면에 루트 취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가 가능할 텐데 자, 결정하라고 좌표 줬습니다. 4분면 위치. 이 4분면입니다. 이 4분면은 쌍함수죠. 코사인은 음수가 나와야 돼요. 자, 요렇게 우리가 구할게요. 왜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이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고요. 그럼 탄젠트는요? 바로 어떻게 나온다고요? 사인하고 코사인하면 바로 탄젠트 나온다고요. 코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4고요. 사인이 5분의 3이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뭐 분모 5는 서로 사라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바로 나오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거예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합하면 1이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표현된다. 272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72번 보면 세타가 동일한 위치를 이사보면 이제는 코사인을 줬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사인 값 구하시고요. 탄젠트 값 구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사인이나 코사인이 주어지게 되면 계산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 나와야 되는데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이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과 사인 제곱 세타는 앞에서 1 나와야 되죠. 즉 사인 제곱 세타는 9분의 3 넘어가서 9분의 5죠. 그럼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이에요. 사인 값은 양수죠. 그래서 양의 값 3분의 루트 5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탄젠트는 당연히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3분의 5 사라지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제 279번에서처럼 탄젠트가 주어졌을 때 279번에 세타가 지금 3, 4분면에 있다네요. 3, 4분면에 탄젠트 세타를 주고 나서 탄젠트 세타가 2죠. 2 탄젠트 세타를 주고 나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찾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수식적으로 접근하려면 조금 복잡해져요. 어떤 수식적으로 접근할 거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고요. 탄젠트 세타가 지금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죠. 그럼 탄젠트 세타가 2예요. 그럼 얘는 두 개는 연립해서 사인과 코사인 값을 얻어내야 돼요. 즉 사인 세타 양면 코사인 세타 곱하면 2 코사인 세타고요. 이 코사인 사인 세타가 2 코사인 세타니까 얘가 2 코사인 세타로 표현되면서 드디어 이제 코사인 값이 나오고요. 부호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코사인 나오고 탄젠트는 당연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 연립이 여기가 2다 보니까 그나마 연립하는 거 여기가 많이 루트가 나오거나 굉장히 분수 형태가 복잡하게 나면 얘가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가정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탄젠트 세타가 2라고 하고요. 3, 4분면에 있습니다. 3, 4분면에 있고요. 탄젠트 값이 기울기가 2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러면 이것에 어쨌거나 탄젠트는요. x 좌표분의 y 좌표니까요. 얘를 하나 분수 형태로 기억합시다. 어떻게 해요? 1분의 2로 기억할게요. 그런데 지금 3, 4분면이래요. 그러면 x 좌표, y 좌표가 모두 음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로 가져갑시다. 이렇게. 즉 x 좌표, y 좌표를 우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가정해도 이 원이 커지든 작아지든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가정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3, 4분면이니까 음수좌표, 음수좌표 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반지름 얼마 나올게요? x좌표, y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요. 이 원점과 이별 반지름 루트 5 나오죠. 그죠? 그럼 바로 사인 값이 루트 5분의 y좌표 마이너스 2고요. 코사인 값이 루트 5분의 x좌표 마이너스 1이라고 좀 빠르게 나올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4, 4분면에서
탄젠트 세타가 사선 다 인수겠죠.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사사분면에서. 그럼 사사분면의 좌표는 무슨 좌표고만 무슨 좌표요? 양수좌표분의 음수좌표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x좌표를 5로요. y좌표를 이렇게 볼 겁니다. 5, 마이너스 2로 가정해서 이 반지름 루트 29죠. 그래서 반지름분의 y좌표에서 사인값, 반지름분의 x좌표 해서 코사인 값을 이렇게 얻어내는 게 탄젠트를 가지고 두 개를 유도하는 방법이 좀 더 편할 거예요. 탄젠트가 주어졌을 때 사인값, 코사인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 좌표를 가정하는 게 여러분들 편할 거예요. 사인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두 개 얻어내거나 코사인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두 개 얻는 거는 사실은 수학적으로 접근해도 크게 부담이 안 돼요. 탄젠트 좀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83번에 보면 283번에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이 2분의 5였을 때 탄젠트 값 구하래요. 그럼 세타는요 3, 4분면에 있고요. 세타는 3, 4분면에.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삼각함수의 어떠한 성질을 좀 숙달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얘가 뭔가에 변형을 할 텐데 지금은 어쨌거나 사인만 나와 있는 방정식이니까요. 여기서 바로 사인 구하겠습니다. 사인은 그냥 편상 x라고 써볼게요. 그럼 1 플러스 s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s분의 1 이퀄 2분의 0. 양면에 1 플러스 s 1 마이너스 곱할게요.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s가 되고 여기는 1 플러스 s가 되고 여기는 2분의 5. 분수 지금 없앨 겁니다. 1 플러스 s, 1 마이너스 s. 그럼 측량 여기 2고요. 2분의 5. 1 플러스 s, 1 마이너스 s. 1 마이너스 s의 제곱이죠. 그럼 얘 양면 2 곱하고 5분의 5 곱할게요. 5분의 4. 1 마이너스 s의 제곱. 따라서 s의 제곱이 지금 얼마 나옵니까? 5분의 1 나오나요? 따라서 s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 나올 텐데 3, 4분의 1 있으니까요. 사인 세타 값은 음수 나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사인 세타가 음수 나왔으니까요. 사인 세타 값 가지고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코사인 값, 탄젠트 값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수업의 가장 핵심은요. 이 특수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생각 없이 머릿속에서 뭔가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바로 상상하는 그림, 이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해놓고 바로 이 값들을 y좌표, x좌표, 기울기 일자리에서 바로 튀어나오게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고, 을사탄고. 그 다음에 사인 주어졌을 때 나머지 두 개 찾는 법, 코사인 주어졌을 때 나머지 두 개 찾는 법, 탄젠트 주어졌을 때 나머지 두 개 찾는 법. 가장 기본적인 수업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작업이 완벽하게, 여러분 다 한 거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완벽하게.